자,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점수가 그대로인가요? 문제집을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안 오른다면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집 딱 2권으로 상위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운서동에서 500명의 학생을 지도해온 안 선생입니다. 개인 지도로 500명을 가르쳐 보니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문제집을 푸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방법이라 그대로 따라한다면 무조건 점수가 오를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센이죠. 센 외에도 유형 문제집이 많지만 오늘은 센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센을 어떻게 풀고 있나요? A, B, C 단계 중에 A 단계는 다 알 것 같아서 대충 풀고 B 단계는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답지 보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가지는 않나요? 그리고 C 단계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센을 다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센을 제대로 씹어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센은 개념을 공부하는 문제집은 아니에요. 센에는 개념이 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강을 보면서 개념을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센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개념 공부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개념 공부가 다 된 후부터는 센을 풀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3회 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수학 노트에 풀고 문제집에는 풀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첫 1회 독에서는 A 단계와 B 단계를 쭉 풀면서 문제마다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수학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마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B단계의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할 거예요. 물론 센도 좋지만 라이트 센 같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구성된 유형 문제집을 풀어도 괜찮아요. 그럼 유형마다 2문제씩만 일단 푸세요. 대표 문제와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필기를 해가면서 풀어야 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은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두고 해설을 보거나 선생님께 설명을 듣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왜 못 풀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수학 노트에 반드시 필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1회 독이 끝나면 2회 독에 들어갑니다. 2회 독에서는 1회 독에서 체크해놨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요.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1회 독 때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해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50%도 다시 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고 당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자, 2번째도 모르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 노트에 본인이 놓쳤던 개념이나 떠올리지 못한 발상을 다시 한번 더 적어 놓습니다. 이미 적혀 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쓰세요. 그리고 3회 독 때는 1회 독에서 체크했던 문제들을 다시 풉니다. 여기가 자신감이 펌핑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정답률이 보통 80%가 넘어가고 틀린 문제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1회 독에서 틀린 문제들의 변형 문제를 달라고 해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정답률이 꽤나 높게 나올 거예요. 3회 독에서는 틀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을 다른 색으로 체크를 해놓고 시험 전에 빠르게 훑으면서 봐야 하는 문제들이니까 잘 챙겨 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센을 3회 독 정도 하면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도 되고 3회 독에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빠르게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학교에서 중상위권쯤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말하는 건 뭐 강남의 학군지 학교나 너무 빡센 학교들 말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학교에서는 센 정도의 난이도가 시험 문제의 7, 80%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0, 30%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정복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들은 시중에 많죠. 뭐 고쟁이나 일품, 블랙라벨 등등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문제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집을 푸느냐보다 어떻게 푸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보통 고난이도 문제집들도 보면 센 수준의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도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센 수준의 문제는 가볍게 툭툭 풀어줍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나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수학 노트에 아주 자세히 필기를 해둬야 해요.
이게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 차례인데요. 우선 고난이도 문제가 왜 고난이도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도 문제라는 건 여러 개념들을 섞어 놓거나 개념이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문제들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냐면 문제를 보고 개념을 찾는 발상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개념이 숨겨져 있는지 모든 문제마다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웬만한 고난이도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필기해 놓은 노트 속에서 발상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연습은 혼자 하기에는 꽤나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연습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 시간을 재고 모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 꼭 적어도 시험 2주 전부터는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만의 시험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꼭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인천 영종도의 운서동 HK 수학의 안 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실하게 개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